정부가 공포를 했습니다. 자, 3법 다시 한번 좀 보고 갈까요? 네. 세 개입니다. 법 왜곡죄, 재판소원법, 그리고 대법관 증원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법안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법관 증언만 2년 후부터 시행이 되고 네. 법 왜곡죄와 재판소원법 제도는 바로 이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 네. 와, 그래서 법 왜곡죄 1호 사건이 뭐가 될까? 이게 또 언론에서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심 관련해서 조이대하고 박영재가 법 왜곡죄로 바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렇죠. 아주 뭐 그래 저는 의원님이 하셨는 줄 알았는데 어떤 변호사가 고발을 했더라고요. 아, 예, 제가 변호사가 아니어가지고. 네. 요거 이제 법 왜곡죄로 고발당해서 1호 사건이 된 것 같습니다. 예. 네, 경찰에서 바로 배당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용인으로 배당했어요. 용인으로. 아. 네. 고발하신 분이 용인에 사셔서 네. 용인으로. 네. 경찰에게 엄청 큰 기회가 왔어요. 경찰의 수사 능력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희한한 분들이 있는데 조이대 수사를 제대로 하면 경찰이 얼마나 수사력이 뛰어난지를 한 방에 보여줄 수 있으니까 경찰이 조이대 제대로 수사하면 됩니다. 네. 그거 하나로 모든 국민적 의혹을 한 방에 날릴 수 있다. 예. 그럼 결국 그게 이제 기소가 되면 법 왜곡죄로 예. 기소가 만약에 법의 된다면 성제. 예. 네. 사법부가 또 그 판단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조이대를 날려야 되는 거예요. 아. 예. 여기서 아무리 수사 열심히 해서 올라가도 네. 검찰이 한번 깔때기로 걸르고 음. 재판정에 보내면 판사들이 걸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나왔을 때 그랬잖아요. 상투를 틀어줘야 사법부 검찰을 완전히 한다. 상투의 제일 끝자락에 조이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이대를 쫓아내기 위해서 예. 지금 굉장히 전면에서 애쓰시는 것 같던데 그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어제 탄핵 소추안 발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또 우리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님도 어제 서명을 하셨고요. 예, 오. 어제 13명의 의원이 시작을 했습니다. 네. 국회의원의 3분의 1이 서명을 하면 3분의 1 100명이요? 네. 100명인데 지금 인원이 정원이 조금 줄었으니까 예, 그러니까 뭐 약 100명. 예, 99명 정도, 98, 9명이면 아, 근데 13명 모았어요. 아, 시작은 이제 시작은. 근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물어보니까 네. 똑같아요. 당연히 해야지. 복당 얘기하면 돌아서지만 여기는 서명을 할 것이다. 네. 현재 한 30여 명은 서명을 하겠다라고 아, 의사를 이미. 받았어요? 오. 근데 이제 지금 당론이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이 자진 사퇴해라 이게 당론이잖아요. 네. 그래서 자진 사퇴하라는데 안 나가겠죠. 거기 네. 있어야 자기를 조국혁신당은 지키니까. 아닙니다. 저희는 아닌가요? 탄핵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아, 네.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어쨌든지 간에 그 조이대가 나가지 않고 버티면 탄핵안에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서명을 할 거고 또 이 탄핵안의 서명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자진 사퇴에 대한 가장 강력한 압박이 될 것이다. 네. 생각합니다. 아, 정말 애 많이 쓰십니다. 근데 사실 그 여당 입장에서 네. 대한민국 대법원장을 탄핵시킨다는 거 정치적으로 굉장히 또 부담스러운 일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그 설득을 해내는 과정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예, 무소속이니까. 아, 무슨 무소속이니까 눈에 뵈는 게 없기 때문에 요즘엔 눈에 뵈는 게 없을 뿐 아니라 귀에 들리는 것도 없어요. 국민만 보고 갑니다. 아, 그럼요. 앞만 네. 보고.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검찰 개혁 이슈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 정부 법안 설명을 듣는 자리를 마련을 했었는데 네. 어제 방송 이후에 제가 곰곰이 고민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굉장히 다시 한번 방송을 보시면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 있을 거예요. 뭐냐면 어제 이제 법조인 세 분이 여기 앉아 계셨어요. 네. 검찰 개혁 이슈 전에 사법 시험 관련한 이슈를 먼저 다뤘었어요. 아, 네네. 근데 이렇게 세 분이 앉아 계셨는데 대화가 너무 잘 되는 거야. 서로가 생각이 조금씩 다르지만 티키타카 그런 생각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저럴 수도 너무 대화가 잘 돼. 그런데 검찰 개혁 딱 들어가는 순간 대화 자체가 안 돼. 대화 자체가 안 되더라. 그래서 왜 그런 걸까? 네.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 원인을? 너무 흥미롭잖아.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제가 결론 짓기로는 전제가 달라. 그러니까 세부적인 법률에서 대화가 안 되는 거야. 이미 전제에서 완전히 생각이 갈려져 있다. 요거를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네. 정부 입법안을 찬성하는 분들을 제가 편의상 찬성파라고 얘기를 할게요. 정부 입법안을 좀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반대파라고 편의상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반대파가 생각하는 검찰 개혁은 검찰청의 권한을
다른 기관으로 분산을 시키고 분산시킨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는 새로운 방법으로 보완하자. 요게 전제야. 네. 반대파는. 그런데 찬성파가 생각하는 검찰개혁은 검찰청의 권한을 다른 기관으로 분산시키고 분산시켰을 때 발생하는 문제는 검찰로 보완하자. 요게 완전히 달라. 이 전제가. 정확합니다. 예, 그러니까 정확합니다. 구체적인 법조문으로 들어가면 다 갈라서는 거야. 대화가 안 돼. 그래서 요게 전제가 딱 다르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아, 정확합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검찰 개혁을 시작한 게 네. 검찰이 너무 못해가지고 나라가 이렇게 되었으니 어떻게 한번 바꿔보자 해서 시작을 했는데 네. 이 찬성파 분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 권한을 쪼개면 이 권한은 누군가에게는 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긴 하죠. 이제 그렇게 가면 여기가 권한이 커지는데 그러면 검찰이 어떻게 이 권한을 막을 것인가? 맞아요. 이 이야기를 계속하는 그렇더라고요. 거예요. 네. 경찰이 권한이 커지면 이거는 어떻게 할 거냐? 네. 경찰에게 종결권까지 주면 어떻게 하냐? 네.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완을 또 검찰이 해야 된다는 거야. 네. 예.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구체적인 법안에 대해서 다 다루겠습니다만 여기서 대화가 다 안 돼. 그 전제가 달라버리니까. 그거를 제가 어제 발견했어요. 맞습니다. 계속 얘기하다 보면 거기로 돌아갑니다. 계속 돌아가더라고 계속 거기서. 돌아갑니다. 예, 예. 어떻습니까 우리 교수님? 제 생각에. 세 분 얘기하세요. 아, 그리고 전문가 세 분이 지점은 왔잖아. 체육 앵커께서 말씀하시는 게 정확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검찰권 남용 때문에 검찰 개혁을 하는 것이고 네. 검찰 개혁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것. 네. 그리고 그에 따라서 물론 형사 사법 체계가 지금 바뀌기 때문에 장점도 있고 단점도 뭐 있습니다. 그렇겠죠. 네. 그 단점에 대해서 그럼 그 단점을 어떻게 보완해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인권을 보장하고 범죄 피해자를 보호할 것인가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데 지금도 있지만 그런데 그것을 마련하지 않고 다시 검찰에서 그것을 보완해야 된다. 이 사고는 계속 되돌이표가 될 그러니까요. 수밖에 없는 예.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찰 개혁을 어떻게 하면 성공시킬 것이냐 했을 때 뭐라고 질문을 해야 되냐면 앵커님이 늘 하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렇게 하면 박상용 검사가 박상용. 안 나올 것인가? 그렇죠. 이걸 물어봐야 되는데 네. 항상 찬성파에서는 이렇게 하면 경찰은 누가 통제할 것인가? 그렇죠. 이야기를 하는 그러면 거죠. 그건 저 검찰이 또 통제해야 된다. 그렇게 가는 이게 거죠. 계속 반복되더라고. 네. 이게 이제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좋아요. 이제 경찰의 수사가 국민들이 볼 때 일그러지거나 왜곡돼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네.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그동안의 역사적으로. 하나는 검찰이 수사 단계부터 찍어 눌러가지고 사건을 비틀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 있죠. 그게 이제 검찰 수사 기소 분리 얘기가 여기서 나온 거잖아요. 검경 간에. 또 하나 사람들이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나오는 게 지방 경찰들 같은 경우에 지방에 내려가면 뭐 특권층 사건 뭐 수사 봐주고 뭐 이런 일들이 가끔 발생해요. 그런 경우는 사실 보면 좀 다른 게 지방 경찰 가게 되면요. 그 지역에 태어난 친구들 경찰들 초중고를 거기서 다니고 네네. 보면 그 지역에 뭐 건달 양아치하고도 다 동창이고 동문이고 몇십 년 살다 보면 친해져 가지고 수사가 비틀리는 경우들이 가끔 나와요. 네. 그 보면 제가 어느 중소도시를 보니까 그 지역에서 태어나서 초중고 다녀가지고 현지에서 15년째 수사관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막 수십 명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인사 이동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태어나서 친소 관계가 많은 곳에서는 근무를 제한하거나 하는 걸로도 얼마든지. 네. 그러면 그분들이 시민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러면 수사 제대로 받으려면 도경에다가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도경은 우리 시하고 관련 없는 수사관이기 때문에 공정하게 잘해준다는 거예요. 그 얘기의 핵심 보세요. 경찰이 수사를 잘하긴 잘하는데 지역에서 보니까 인격적으로 연결돼 있어 친한 사람 봐주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는 다르게 해결하면 되는데 보세요. 검찰이 수사 단계부터 개입해서 일그러졌던 것 때문에 불리했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검찰을 다시 남겨놓는다? 이거는 문제 해법이 아닌 거예요. 다시 그 돌아가는 소지를 되돌리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이 검찰 개혁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거다. 네. 이거는 아무도 못 건드린다고 내가 수없이 네네. 얘기했죠. 이거는 건드릴 수가 없어. 이 전제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수사를 또 개념을 다 쪼갠다. 수사 개시권, 수사 종결권, 보안 수사권으로 또 쪼갭니다. 그래서 수사 개시권만 다른 기관에 주고 수사 종결권, 보안 수사권을 또 쪼개갖고 요거는 또 다시 검찰이 줘야 된다는 거야.
야, 이러니까 계속 반복 대화가 안 돼.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사 개시권을 폐지하는 거 그것도 개혁은 개혁이죠. 네. 왜냐하면 지난 21대 국회 문재인 정부 당시에 검찰의 직접 수사 6대 범죄가 있었습니다. 그 6대 범죄 중에 4개 범죄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2개가 남았고 그게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2개가 남았는데 그거도 없애려고 했어요. 그게 사개특위가 구성이 돼가지고 그 전국적으로는 없애고 중수청을 만든다고 여야가 합의를 했는데 그 국민의힘 측에서 반대하면서 무산이 되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시행령 등으로 무한히 확대했던 맞습니다. 것이죠. 네. 그러니까 나머지 2개의 범죄 직접 수사의 개시권을 없애는 것도 발전은 반전인데 네. 우리가 수사 기소 분리라고 하는 것은 그 수사에는 모든 수사와 관련된 개시, 진행, 종결 등등이 전부 다 포함된 수사권을 수사 기소 분리라고 하는 거죠. 네. 수사 개시와 기소 분리를 수사와 기소 분리로 그 호도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1년 동안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는 거 부패 범죄, 경제 범죄 그게 한 5천 건 정도 해요. 실제로. 그러면 5천 건은 검사들이 직접 수사 개시한단 말이죠. 그 사건을 이제는 못 하는 거예요, 검찰은. 근데 5천 건을 못 하게 된다고 해서 그 어느 정부도 이루지 못한 대단한 개혁이라고 하는 건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검찰은 직접 수사를 굉장히 자제하고 있고 5천 건이라면 굉장히 미미하거든요. 실제로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를 실천하려면 검찰에 있는 수사권을 전면적으로 폐지하고 그리고 기소권, 공소 제기와 유지권에게 충실하는 거 이것이 완전한 기소 분리라고 볼 수 있고 수사 기소 분리라고 볼 수 있고 검찰 개혁의 대의를 완성하는 것이 네. 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지은 대변인이 어제 억울해서 잠 못 잔 부분 바로 그러면 해소를 하고 가겠습니다. 어제 나왔던 이야기. 중수청의 6대 범죄를 왜 수사 범위가 넓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민주당안은 그보다 더 넓은 8대 범죄였다. 그러니까 6대 범죄는 오히려 줄인 건데 왜 더 넓혔다고 그런 식으로 호도하느냐라는 이야기를 어제 법무부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했었죠. 이것 때문에 억울해서 잠을 못 잤다는 자, 말씀하세요. 아니 근데 그 자리에서 제가 어제 아닙니다. 4대 범죄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이 자리에서 팩트 체크가 안 되고 넘어갔었거든요. 네. 근데 바로가 찾아봤더니 5대 범죄더라고요. 민주당 특위 안에서 5대 그러니까 둘 다 틀리긴 둘다 했는데 둘 다 틀리긴 아마 했는데 김용민 의원 안에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범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국회에서 추후에 수사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논의가 가능했던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제가 첫 번째 그 자료를 보시면요. 일단 둘 다 틀렸습니다. 둘 다 틀렸습니다. 네, 둘 다 틀렸고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이게 민주당 특위안, 최종 특위안인데요. 부패, 경제, 내란, 외환 이렇게 4개고요. 그리고 수사 공소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정하는 범위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떤 취지에서 그분이 말씀을 하셨냐면 자, 우리는 6대 범죄인데 오히려 민주당 안보다 더 줄인 거야. 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분명히 느렸거든요. 처음에 우리가 저는 4대 범죄라고 생각했지만 어쨌든 우리보다 제일 처음에 느려져서 1차에서 9대 범죄를 했다가 너무 많다고 하니까 6대 범죄를 네. 줄인 거거든요. 그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팩트 체크를 하나 하고 싶었고요. 네, 그리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를 하셨었냐면 수사의 종결은 기소와 불기소다. 그리고 요거는 형사소송법에 나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건 너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네. 왜냐면 이게 어떤 얘기를 하다 나왔냐면 이제 수사에 있어서 개시, 진행, 종결로 진행이 되는데라고 했더니 옆에서 종결까지 가면 그거는 검사죠라고 하길래 맞아. 왜 경찰이 검사입니까? 그거는 경찰은 기소권이 없는데 이런 얘기를 하다가 네. 수사의 종결은 기소와 불기소고 요 내용은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거기서 이제 끝났어요. 네. 끝났는데 이런 내용은 당연히 형사소송법에 없습니다.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당연히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는데 어떤 분이 또 이제 짤을 만들어서 돌리면서 이지은은 변호사라면서 법도 모르냐 형사소송법 좀 찾아보고 와라 막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요거를 팩트 체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2번 PPT를 보시면요. 잠 못 잤습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억울해서. 왜냐하면 저거는 누가 하는 얘기냐면 검사들이 항상 하던 얘기거든요. 네, 저기 맞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 그 컨트롤 F를 해서 찾아보면 수사의 종결 0이라고 나오죠. 수사의 종결이라는 표현 자체가 없습니다. 네. 저 말은 형사소송법에 없고 그러면 종결이라고 딱 찾으면 뭐가 나오냐면 9개가 나오거든요. 전체 형사소송법에서. 네.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종결이란 말이 9개가 나오는데 피고 사건 종결이 2개가 나오고 공판과 관련한 종결이 7개가 나오는데 저렇게 뭐 판결 선고 기일이라든지 뭐 종결 나오는데 저런 식의 종결이 나오지 이렇게 수사의 종결이라는 관념적인 없다. 개념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저거는 누가 하는 얘기냐면 네. 검사가 아, 하는 검사들이 얘기인데 주장하는 거야. 주장하는 건데 아.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잠 못 사람이- 잤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완규 같이 저 등장. 말을 누가 한 거냐면 이완규가 한 겁니다. 아, 이완규가 저 논리를 개발해냈어. 맞습니다. 이완규가 검사들의 정신적 지주이자 나름 뭐 검사 이론가라고 불리는 네, 맞아요. 사람. 늙은 한동훈. 늙은 한동. 근데 저기 보면 아 갑자기 웃기나요 그게? 아니 다른 생각이 좀 나가지고. 예. 늙은 한동훈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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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다른 생각이 나가지고 다른 생각하면 안 아, 네, 된다. 알겠습니다. 예, 그 정신적인 것만 얘기하는 다른 네. 생각. 아, 죄송합니다. 네네. 네. 이완규 변호사는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간다는 것은 불기소할지 공소를 제기할지 처분을 결정할 수 있는 거다. 저게 바로 그 말이거든요. 아. 수사를 종결한다는 거는 기소와 불기소를 결정하는 거다. 아. 저 얘기를 언제 했냐면 2018년도에 아. 문재인 정부 때 경찰에게 수사권을 준다라고 하면서 수사권에 당연 종결권이 들어가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그때 준다고 했더니 이완규 전 검사가 그렇게 하면 경찰에게 기소권을 주는 거나 똑같다라고 주장을 했었어요. 이거는 만들어낸 거네. 네, 계속 말하는 거예요 검사들이. 네. 이 진짜 말장난이야. 곽수사나. 네. 이 공부 잘했던 사람들이 저러고 있다. 근데 저거는 사실이 아니거든요. 아. 이제 그 종결권이라는 것이 경찰이 송치를 할지 말지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럴 것 같은데. 송치를 했다 하더라도 불기소할 수 있잖아요. 검찰이. 그렇죠. 야, 내가 했어. 야, 이거 혐의 없네. 무혐의 처분 끝. 그러면 끝이에요. 되잖아, 네, 수사. 네. 송치를 하더라도. 어. 네. 근데 이게 문제가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되니까 기소라는 절차가 중요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검사가 하는 거고. 맞습니다. 너무 상식적인데. 근데 저거를 저렇게 틀어버렸네. 경찰에게 송치 여부를 이렇게 전권을 다 송치를 해야 되고 네. 종결권 줘서는 안 된다라고 너무 말장난이야. 이완규 검사가 주장을 하던 거를 어제 들어서 너무 깜짝 놀랐던 잠 거예요. 못 잘만 하네요. 한동훈도 주장할 거예요. 아, 요거는 잠 못 잘만합니다. 네, 네, 네. 그 이제 다 해결하셨나요? 해결했습니다. 요 두 개 때문에 잠을 못 잤어.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리고 저 때문에 작가님께서 잠을 못 주무셨어요. 예. 네, 정확한 내용입니다. 저것이. 아. 그리고 수사와 기소 분리잖아요. 지금 이 검찰 개혁의 원칙이. 그래서 수사 이 종결과는 상관이 없어요. 기소를 검사가 하고 공소 제기와 유지, 그다음에 불기소인 거죠. 그리고 수사는 경찰이 하도록 하는 거, 중수청에서 하도록 하는 거. 이게 수사 기소 분리죠. 네. 그런데 지금 약간 그것이 짬뽕이 돼 있어요. 지금 막 네. 주장하는 거 중에서. 그래서 뭐 혼란을 드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 어제 제가 정부의 입장을 설명 듣기로 약속해놓고 제가 약속을 한번 살짝 어긴 적이 있어요. 뭐죠? 그 대통령이 지적을 했던 특사경에 대한 검찰의 지휘권. 아, 네. 요거는 내가 그 영상을 봤던 기억이 있어서 내 기억하고 너무 달리 얘기해서 내가 그건 약속을 어기면서 조금 이게 약간 주고받았었는데 그래서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다시. 예. 대통령이 직접 지적했던 특사경에 대한 검찰의 지휘권을 이번 검찰개혁 정부안에는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왜 들어가 있냐? 지휘 권한이 그랬더니 이제 어제 법무부에서는 특사경에 수사 개시할 때만 이재명 대통령이 문제 삼았던 거지 그 이후의 지휘는 해야 된다 검찰이 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 근데 네. 내 기억이랑 너무 달라서 네. 그래서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수사 경찰관이 경찰도 어차피 비전문 그런 식의 시각이면 비전문가 이게 마찬가지인데 그 사람들도 자기 권한이 부여되면 그 부분을 어쨌든 숙지를 해가지고 교육을 받든지 숙지를 해서 수사를 하게 되면 경찰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근데 왜 구조적으로 그건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되는 거죠? 수사라고 하는 사법작용은 궁극적으로 목적이 기소해서 처벌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어떤 지휘를 받지 않게 되면 또는 조언을 받지 않게 되면은 증거 수집 단계부터 문제가 되고요. 또 법률 구성에서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특별사법경찰 도입 취지는 검사나 경찰이 이 수사를 다 감당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해당 분야는 특수한 전문성 있는 분야라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또는 어쨌든 민간 기구에게 조사나 행정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그 법 절차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전문적으로 하게 하기 위한 제도잖아, 그죠? 그런 데서 법이 위반된 거를 조사를 해서 불법을 교정하는 거를
굳이 검사만이 승인할 수 있다. 그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 잘못된 거는 고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또 제가 무지해서 또 이상한 말 할 수 있으니까 전문가분들이 예.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저도 이제 저 전체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이제 특사경에 대해서 관심도 있고 검사의 지위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저 국무회의 할 때부터 제가 들었었는데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통령님께서는 두 가지를 다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특사경에 대한 지휘 이거 왜 필요하냐. 일반 경찰관들도 교통하다 경비하다 오는데 특사경도 그 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니까 지휘 없어져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일반적인 지휘에 대해서 말씀을 첫 번째 하셨고 네. 두 번째는 그 중에서 특별한 그러니까 특사경 중에서도 일부 특사경의 경우에는 수사를 개시할 때 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두 번째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더 특별한 케이스가 네, 있구나.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특별한 케이스도 당연히 특별한 케이스지만 전체적으로 지위를 없애는 게 어떻겠냐.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분을 얘기했는데 아니야 그런 말씀은 안 하셨고 개시권에 대해서만 얘기하셨어라고 그 두 번째 얘기만 뒷부분만 한 거였구나. 얘기를 한 거죠. 네. 제가 이 얘기는 하나 좀 알겠습니다. 드리고 싶은데요. 뭐 이거 하면 욕을 바가지로 먹겠지만 사실은 지금 이 사안이 불꽃이 막 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네. 그 대통령의 생각이다라는 거를 마음대로 끌고 와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대통령은 정부안이 내 생각이란 말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은 지금 직설화법을 좋아하세요. 만약에 정부안이 당신 생각이면 정부안을 믿고 같이 가봅시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지난번에 몇 달 전에 보세요. 국회와 잘 수기해서 안을 만들면 좋겠다. 이번에도 보세요. 더디고 힘들더라도 시간이 걸리고 조금 맞듣지 않더라도 서로 믿고 격려하며 든든하게 함께 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로 협의해서 잘 논의해가지고 안을 잘 만들어 보시란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정부안은 내 생각이야로 해석이 됩니까? 그래서 마치 정부안과 다른 안을 내면 이재명 대통령께 반대를 하는 것처럼 프레임을 만들고 있는데 그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저는 네. 그거는 굉장히 곤란하다고 보여지고요. 맞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좋아요. 그러면 정부안보다 조금 센 안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다 쳐요. 여기도 계시고 센 안을. 네. 그러면 센 안이 간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께는 아무런 해가 없어요. 정말. 네. 아무런 해가 없어요. 조금 더 괴로워지는 거는 검찰일 뿐이에요. 네. 큰 변화로 인해서. 네. 정부엔 오히려 더 좋아요. 검찰을 조금 더 강하게 눌러놓으면 네. 우리 정부가 많은 개혁들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눈치 저 눈치 안 보고 더 멀리 갈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센 안이 간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 해가 되는 건 없다. 네. 이건 우리가 좀 인정하고 가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어떤 얘기를 좀 하나 드리자면 좀 길어지긴 했지만 네. 믿지 않으셨지만 제가 대통령실 경제수석실 비서관으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믿지 않으시죠? 나는 길거리에서 싸우는 게 국회의원 하신 줄 알았어요. 꼭 제가 사과드립니다. 사과. 스마트하잖아요. 반짝반짝하는 게. 뭐 사과드립니다, 제가. 아, 예. 네. 경제수석실에서 비서관 일할 때 있잖아요. 예, 맞아요. 대통령님 공약이 있어요. 국민과 약속한 거. 그걸 정책으로 만들잖아요. 그러면 수석회의 가면 톤 다운돼요. 야, 너무 세. 아니 대통령께서 이렇게 약속하셨는데요. 야, 대통령 약속이라고 다 그대로 하는 건 아니야. 정책실 회의 가잖아요. 또 깎여요. 그러면 비서실장 회의 가잖아요. 부처에서 막 로비해요. 저거 안 됩니다. 막 이래가지고 한 반토막 나요. 그럼 차포 다 뛰는 거예요. 아, 네네. 예. 그리고 나가면 국민들이 뭐야? 길거리에서 광장에 싸워서 나왔는데 기껏 정책이 이거밖에 안 돼.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정부 아니라는 건 원래 다운된다. 네. 온갖 로비를 다해서 그걸 전제로 하나 하자 말씀이고 네네. 만약에 정부안이 이꼴 대통령님 생각이면 국무회의 할 때 보세요. 장관들 맨날 의도 터지잖아요. 장관들이 보고하는 게 정부 아니에요. 네. 정부가 다 해서 대통령님 정부가 이렇게 가겠습니다 했는데 대통령이 그게 뭐야? 그러고 혼나잖아요. 정부 아니 대통령님 생각이 아니라니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당이 네. 속도감 있게 자리를 만들어가지고 네. 여러 개혁안을 모아가지고 네. 안을 만들어서 그게 잘 돼서 가면 대통령님께 국무회의 딱딱 보고 가면 네. 땅땅땅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걸로 저는 검찰 세력도 일부에서 부추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네. 그러지 말고 국회 안에서 정부안 올라온 것과 여러 개혁안을 놓고 논의해서 만들면 돼요. 네. 만들면 돼요. 왜 이걸 우리가 싸워요 이거? 아니, 의원님. 예. 제가 볼 때는 너무 상식적인 말씀인데 왜 욕을 먹을 거라고 존재하세요? 아니 이 말을 어디 가서 했더니 막 댓글이 수백 개가 상식적이죠. 진짜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 100번 양보해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예. 의결하고 법안을 공포했어. 네. 그런데도 야, 이 법은 아니야 라고 하면 100번 양보해서 그거는 예. 조금 그 대통령을 불편하게 하는 거겠죠. 예. 지금은 대통령도 검찰개혁이 나는 너무 제일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고백을 했었잖아요. 예. 예. 같이 토론하는 게 이게 민주주의지 왜 욕먹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도 제일 심한 욕을 하세요.
이성호 씨는? 재복당시키지 마라. 수백 개가 달려요. 제일 심한 그게 제주당에 절대 들어오면 안 된다. 그게 심한 욕이야. 가장 뼈 아픈. 뼈아픕니다. 예. 코뿔소 다리에 힘 빠지게. 일단 그 특사경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현재 그 검찰 개혁 정부안 가장 큰 지금 우려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수사 기소를 분리한다고 했는데 공소청의 검사가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둔 거 아니야? 맞아요. 그거예요. 예. 그래서 또 공소청 검사가 수사할까봐 맞아요. 수사에 이래라 저래라 해서 정치 수사, 선택적 수사 할까봐 네. 그 문제거든요. 특사경도 거기서 바라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공소청 검사가 특사경을 지휘하면서 수사에 처음부터 막 뭐 수사해라, 누구 영장 치라, 누구 더 수사로 추가 입건해라, 막 이런 걸 특사경하고 한 몸이 되어서 주가 조작 같은 거 하게 되면은 김건희 같은 경우에 또 불기소해주는 또 네. 그런 식으로 왜곡된 수사를 검사가 개입할까봐 그래서 민주당은 특사경 지휘를 뺐고요. 조국혁신당은 그래도 특사경에 대한 지휘는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이제 들어갔는데 저는 지금 이제 국민들 우려가 수사에 어쨌든 검사는 좀 개입하지 마. 이런 우려가 크시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 안도 굉장히 합리적이고 그래서 지금 문제 제기하는 것들이 좀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제가 가봐야 돼서 예. 가기 전에 요거 하나만 하고 가세요. 또 특사경. 끙끙 앓으시니까. 아니에요. 이제 나머지는 우리 의원님이 다 말씀해 네, 주시고 저희도 마무리 있고요. 지어야 됩니다. 네, 네. 네. 그 특사경과 관련해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어저께 얘기를 할 때 수사 개시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님께서는 제가 보고서를 못 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예, 법무부에서. 네, 근데 이제 KTV에서 딱 지나가면서 보고서를 찍어줬어요. 근데 저기 보면 그 수사 개시에 대한 지휘권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 그냥 일반적인 지휘권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네. 실제로 말씀하시는 것도 네, 네. 일반적인 지휘권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 예, 맞습니다. 진짜 못 주무셨나 보네. 아이, 그거 다 털었는데 또. 법 전문상으로는 가겠습니다. 전체 지휘로 되어 있는 거 예, 맞습니다. 맞아요. 가겠습니다. 예. 저도 그 영상 본 기억이 있어서 제가 어제 약속을 어기고 약간 좀 개입을 했던 거였는데 그것 때문에 억울해서 잠을 못 잤고요. 일단은 우리 이지은 대변인님은 슬쩍 이제 할 거 다 하셨으니까 숙면 취하소서. 예, 안녕히 주무세요. 네, 고맙습니다. 금지돼 있죠. 예. 네. 그러면 그 대단히 복잡한데 저희는 네, 뭐 네, 법률 전문가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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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어서 그렇죠. 내려온 상황인데 이게 만약에 그 자체로 네. 무효 처리가 되게 된다면 네. 이 사건은 어디로 가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대법원에 여전히 그 사건이 법적으로는 있는 거고 네. 종이 어쨌든 기록은 항소심에 내려와 있어요. 고등법원에. 네. 그걸 가져가야지. 무효의 법리에 따르면 원상 회복 의무가 있습니다. 원상 회복 의무. 네, 예. 뭐 그래서 그 뭐 법률적으로만 한다면 예. 항소심에 고등법원에 있는 재판은 지금 대법원에서 네.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죠. 아, 다시 그렇군요. 네, 판결은 무효기 때문에. 그 이 사건을 경찰이 그 용인 서부서에 배당을 했더라고요. 네, 그거는 일리가 있더라고. 제가 어제 전화를 받았는데. 서부서에서 연락 네, 받으셨습니까? 왜냐하면 예. 제가 3월 2일 날 인터넷 그 이제 국민신문고 온라인으로 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법이 이제 언제 공포될지는 그때 몰랐으니까. 네. 근데 하여간 조만간 공포 시행되면 네. 정식으로 종이로 출력해서 네. 우편으로 제출하겠다. 제출하겠다. 네. 그런데 이제 경찰에서는 계속 들고 있기도 좀 그렇고 법이 네. 언제 시행 공포될지는 또 애매하고 예. 그러니까 우선은 네. 이제 정식으로 이게 이제 고발장으로는 안 보고 네. 그러면 이제 반려할까 하다가 반려하면 또 욕 먹을까봐 그래서 이제 예. 서부서로 내려보내고 제가 그래서 어제 경찰청하고 예. 공수처에 예. 다 이제 출력한 예. 정식 고발장을 예. 등기우편으로 발송을 했습니다. 아. 오늘 도착할 거고 예. 다음 주 초에 예. 양 기관이 어디서 할 건지를 예. 이제 내가 한 군데에서 모아서 정리를 해달라. 어디가 될 것 같습니까? 지금 그래서 상황은? 이게 둘 다 좀 이게 좀 음. 공수처는 공수처장 자체가 지금 해병 특검한테 기소당해가고 네. 뭐 저러고 있고 예. 거의 뭐 아무 일도 안 하는 느낌. 예. 근데 법률적으로만 보면 네. 공수처가 공수처 법에 예. 이제 대법원장이니까 그렇습니다. 대상이 되고 예. 그리고 이제 작년 이 사건 이후에 시민단체가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이미 고발을 고발한 한 게 적이 있더라고요. 있죠. 예. 언론에도. 예. 그래서 그 직무유기 직권남용 사건이 공수처에서 수사 중이고 이와 관련된 사건이니까 네. 뭐 거의 똑같은 사건이죠. 네. 그러니까 법외국제도 제가 고발한 것도 공수처가 하는 게 저는 법리적으로는 예. 그게 명확한 것 같아요. 그리고 경찰청도 부담스러우니까 공수처로 들어갔으면 하더라고. 예. 눈치가. 예. 그 오늘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 네. 경찰 내부에선 네. 법관의 법조경과 법리 해석에 대해 수사하는 게
부담스럽다. 그러니까요. 예, 부담스럽다며 당혹스러워하는 이 네, 사건 네. 어떻게 수사해라고 네, 하면서 네, 네. 당혹스러워한다라는 건데요. 지금 이 양측이 경찰이면 경찰, 공수처면 공수처 양쪽에서 어딘가는 이제 하나로 정해서 수사를 본격화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고발인 조사도 받으셔야 당연히. 예, 가서 이제 받으셔야 되고 하는 근데 건데. 저는 여기서 예. 관할 수사기관 관련해서 음, 앞으로 어쨌든 수사 기소 분리의 원칙에 입각해서 경찰이 모든 수사를 하여간 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경찰청 네. 지금 국가수사본부가 국수본. 있잖아요. 네. 그 굉장히 그 훌륭한 역량을 가진 예. 기관입니다. 예. 또 내란 사건도 거기서 어. 또 많이 역할을 했고 예. 그러면 이럴 때 경찰이 대법원장 소환해서 어. 이 수사에서 딱 실적을 보여주는 그 역량을 보여줘야 예. 경찰 수사력을 믿을 수 있다. 예. 얼마나 좋아요. 경찰에 오히려 이게 하는 게 수사권 저는 꽃놀이패가 될 수 있다. 그렇죠. 예. 앞으로 나라를 위해서 예. 경찰의 수사력이 국민한테 신뢰를 줄 수 있는 음. 너무나 좋잖아요. 경찰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딱 소환해서 잡으면 예, 예, 예. 예, 그 소환 조사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 변호사님은 공수처보다는 경찰이 수사하는 게 낫겠다 이런 판단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제 대한민국의 예. 미래를 본다면 음흠. 예, 경찰청이 강화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두 군데 다 냈어요. 둘 다. 네, 네,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피고발인을 조희대 대법원장 그다음에 박영재 대법관 그렇습니다. 당시에 이제 파기환송 의 결정을 할 때 주심 대법관이었죠. 그렇죠. 주심 그러니까 대법관이었죠. 두 분이 이제 그 사건의 이제 주역이니까 어, 나머지 이제 10분의 대법관이 그 유죄 파기환송에 찬성했잖아요. 예. 10대 2. 네. 그런데 뭐 나머지 분들은 빼고 그 음흠. 주역만 일단 네. 하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 조희대 대법원장 그다음에 이제 박영재 대법관 두 사람이 이제 키맨이라고 보시는 그렇습니다. 이유는 이 사건 사실은 정상적인 대법관이라면 이런 절차적 위반이 있을 때 누구라도 문제 제기를 해서 이걸 네. 이렇게 결정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우리가 절차적인 하자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을 피력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전현직 대법관 네. 또는 뭐 재판 연구관들 대법원에 네. 재판 연구관들이 역할을 많이 하니까요. 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네. 2016년도 그 대법원 판결 서면으로 종이로 해야 된다. 네. 그걸 모르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네. 그게 또 워낙 중요한 음흠. 판결이었고 특히나 이제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은 네. 벌써 한 10년 전부터 다 전자소송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도 뭐 거의 100% 전자소송을 합니다. 예. 근데 형사사건만 종이로 해왔거든요. 예. 근데 그게 이제 대법원이 그리고 법원 행정처가 주도해서 이것도 전자화한다. 네. 수백억을 투입해가지고 그래서 작년 10월 10일 날 드디어 네. 형사소송에서 전자화가 시행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뭐 법원 행정처 및 대법관들이 모를 수가 없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이 법 왜곡죄는 시행 이전에 했던 수사와 오케이, 재판에 오케이. 대해서는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기로 그렇습니다. 했기 때문에 네. 이것은 작년 5월 사건이라서 네. 법조계에서는 이거 수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네. 않을 거다. 가능성이 네. 매우 낮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네, 그것도 이제 제가 대법원 판례를 찾아서 네. 당연히 그 생각을 했고 이게 소급 적용 아니냐. 네. 헌법 13조가 형벌법규에 소급을 금지하기 때문에 네. 뭐 상식적으로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대법원 판례를 또 다 찾아서 네. 대법원 판례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대법원 판례가 이게 있습니다. 해당이 된다. 어떤 이런 판례? 유사 사건에 어떤 사건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법조인들은 지금 즉시범 계속범이라는 걸 알 겁니다. 예. 형법 교과서에 나오는 거고 예. 그게 대법원 판례에 있어요. 예. 그러니까 경찰관이 교통법규 위반자를 잡아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예. 눈 감아줬어. 음. 직무유기죠. 예. 그게 이제 몇 년이 지나서 네. 그게 들통이 나고 예. 처벌을 받았어요. 예. 그 대법원 판례가 야. 이런 직무유기 이런 범죄는 예. 그 종이 기록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한 1년간 계속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 직무유기적인 거죠. 법왜곡죄에 보면은 법적으로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네. 아니한 것 이거 법왜곡죄에 있습니다. 네. 그 경찰관도 수사해야 되는데 아니한 그때는 이제 직무유기로 네. 이제 그 기소가 됐는데 그것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범죄다. 시정을 안 하고 계속 놔두고 있으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그 7만 쪽을 프린트아웃해서 읽어보거나 이런 행위를 하지 않고 있으니 있고.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박영재 대법관은 계속범에 해당한다. 계속범이다. 그게 계속범의 법리입니다. 예. 그 대법원 판례도 있고 뭐 통설 판례가 일치합니다. 예. 그러니까 포괄일제 비슷한 거예요. 포괄일제. 옛날 거부터 지금까지 포괄 한꺼번에 다 하나의 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예. 거잖아요. 그러니까 파기환송 결정으로 끝난 걸로 봐야 되는 건 아닌가요? 아, 근데 그것도 제가 예,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래서 이제 계속범인 경우는 예. 계속범과 다른 거는 대부분 다 즉시범이에요. 예. 작년 1년 전에 도둑질을 했다. 예. 그거는 즉시 종결됐어요. 예. 지금 법을 만들어서 소급 적용 못 합니다. 음흠. 근데 계속범인 경우는 네. 옛날로 소급하는 게 아니고 예. 현재 계속되고 있는 현재의 범행에 대해서 현재 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과거로 소급이라는 게 아니야. 야. 그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예. 역시. 그게 그 범죄가 부작위하는 어허. 이 직무유기 예. 법외국제 내용에 그런 부작위가 있거든요. 법을 적용해야 되는데 네네. 종이 기록을 해야 되는데 예. 안 했다 이거. 예, 예. 이걸 제가 대법원 판례를 이제 적용해서 역시 이것도 대법원이 대법원장을 음흠. 지금 고발을 한 거예요. 그 네.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예. 아, 그러니까 아이 재밌네요. 재밌죠. 공부를 해야 돼. 예, 굉장히 재밌네요. 이제 이런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이 판례를 적용해서 실제로 그렇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처벌이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를 네. 앞으로 다퉈야 되는 그리고 이런 이 상황이 되는 거네요. 기자님이 조금 전에 그 질문하신 거 제가 예. 답변을 못했는데 예.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예. 질문인데 그런데 어쨌든 대법원 그 파기환송 판결은 끝났고 그렇습니다. 고등법원으로 내려와 있지 네. 않느냐. 예, 예. 그러면 종결 종결. 끝난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소급 아니냐. 예. 끝난 거에 예. 대해서 너무 좋은 질문이신데 역시 대법원이 대법원을 고발합니다. 어. 그 대법원 판례가 다 있어요. 대법 판례가 또 예, 있어요. 통설 판례입니다. 통설. 이견이 없습니다. 법 쪽에서 예, 그건 뭐냐면 제가 아까 이제 형사소송법상 엄격한 서면주의를 위반한 것은 예. 검사의 공소장도 무효다. 판결문도 무효라고 했잖아요. 네. 이 당연 무효의 법리라는 게 있어요. 어. 그럼 무효면 거기에 근거한 예. 후속 행위도 다 무효입니다. 어. 그래서 지금 항소심에 내려와 있는 것도 무효라고 무효다. 했죠. 아. 그래서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예. 원래 대법원에서 지금 재판을 다시 해야 된다. 네. 무효니까. 음흠. 그 무효의 법리에 따라서 지금 끝난 게 아니다 이게. 예, 대법원 판결이 종결된 게 아니고 네. 판결은 무효기 때문에 네. 법률적으로는 대법원의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거예요. 음흠.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중인 거지. 네, 네, 현재도. 네. 예. 그러니까 현재 계속되고 있는 그런 예. 부작위 상태, 음. 법을 적용을 안 하고 있는 법외국 상태에 네. 대해서 처벌을 할 수가 있다. 있다. 이것도 역시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렇군요. 아, 재밌습니다. 재밌죠. 앞으로 이 네. 사건들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 정말 귀추가 주목된다 싶은데 우리 언론은 오늘 중앙일보 일면 머릿 기사 혹시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사법 개편 첫날 사법수장이 고발당했다. 네네. 네, 이게 이제 제목이고 사법 개혁 3법 여기 이제 중앙일보는 사법 3법 이렇게 쓰고 있는데 네. 혼란이 현실화되고 있다. 네네. 그런데 사법 개혁의 물길을 막으려던 조희대 대법원장이 결국 재발등을 찍었습니다. 법외국제 1호 고발이라는 굴욕과 함께 7만 쪽의 서류 뭉치를 쳐다보지도 않고 판결을 휘둘렀다는 추악한 태만이 만천하에 폭로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늘 강조해온 법 앞의 평등과 사법 정의를 정면으로 거스른 대가가 얼마나 처참한지 확인해 준 거죠. 더디고 힘들더라도 국민만 믿고 가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결기가 결국 사법적 패의 상투를 틀어주는 역전의 드라마를 만들어내고야 말았습니다. 이제 경찰이 대법원장을 직접 소환해 수사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텐데 감히 누가 민심의 파도를 거스를 수 있겠습니까? 무효인 판결 뒤에 숨어 호가호위하던 기득권 카르텔은 이제 이재명 정부의 서슬퍼런 개혁 칼날 앞에서 벌벌 떨어야 할 것입니다. 이 영상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